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이번 순서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정부와 보훈단체들이 펼치는 다양한 보훈 행사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6.25 전쟁 70주년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보훈,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조직국장이십니다. 연결하겠습니다. 하두철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멕시코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이 6.25 전쟁 당시 미군 소속으로 참전한 멕시코 군인들을 찾고 있다고요? 예,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대사관 홈페이지와 또 페이스북 등 SNS에 70년 전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운 멕시코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이들을 찾는다는 내용의 포스터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네. 우리 대사관은 곧 현지 일간지에도 광고를 내는 등 6.25 전쟁 참전 멕시코 군인들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6.25 전쟁에 전투병력을 파병한 국가는 참전 16개국, 이건 많이 배웠지요. 그런데 네. 그 16개국의 멕시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멕시코는 6.25 전쟁 당시에 식량하고 의료용품 같은 것을 지원하기는 했지만 네. 공식적으로 전투병력이 참전한 것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6월에 브루노 피게로아 주한 멕시코 대사가 어떤 세미나에서 약 180만 명 정도 되는 미군 참전 용사들 중에 네. 10만 명 이상이 멕시코 참전 용사일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소개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주한 멕시코 대사관은 7월 27일 6.25 전쟁 휴전 67주년을 기념해서 제작한 영상을 통해서도 이 6.25 전쟁에 멕시코와 또 멕시코계 미군 병사들이 참여한 역사적 기억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공유했는데요. 네네. 이 영상을 통해서 피게로아 대사는 6.25 전쟁 참전 생존자가 멕시코인으로 구성된 분대가 있었다라고 증언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 등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주 멕시코 우리 대사관은 SNS와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서 멕시코 군인들의 6.25 전쟁 참전 관련 제보를 수집한 다음에 주 멕시코 미국 대사관과 협력을 해서 이들의 제보와 관련된 복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6.25 전쟁 참전 용사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다는 소식이 있다고요? 네, 그 편지를 보내온 주인공은 멜레세 테세마 에티오피아 6.25 전쟁 참전 용사회 회장이신데요. 네. 올해로 90세인 멜레세 회장은 한글날을 앞둔 지난 7일 한글로 자신이 직접 쓴 손편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SNS 계정을 통해 경북 칠곡군에 전달했습니다. 네. 경북 칠곡군은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장진호 전투와 함께 6.25 전쟁 3대 전투 중 하나인 그 다부동 전투가 벌어졌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입니다. 네네. 이 다부동 전투에서 많은 수의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희생을 치렀었는데 칠곡군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4월 이들에게 마스크를 보내자는 6037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네네.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네. 6037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군인들의 숫자입니다. 네. 이 캠페인에 칠곡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동참하면서 목표로 했던 숫자의 5배인 3만여 장의 마스크가 모였고요. 칠곡군은 이 마스크와 방역 물품을 지난 6월 한국 주재 에티오피아 대사관에 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멜레세 회장은 자신들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해줄 뿐만 아니라 방역 물품까지 보내준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접 한글로 손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두 나라 사이의 오간 사연이 참 감동적인데 그러면 아까 그분이 90살 참전용사가 직접 편지를 쓰신 것만도 대단한데 아까 한글로 편지를 쓰셨다고 하셨죠? 네.
멜레세 회장이 아마 생전 처음으로 한글을 써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손편지를 쓴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허허. 에티오피아는 암하라어 그리고 영어 이 두 가지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멜레세 회장이 몇 차례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인 참전 용사들하고 만남도 가지고 했었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말이나 글이 통하지 않아서 상당히 답답하고 안타까웠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을 하려면 한글 편지를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먼저 영어로 편지를 작성한 다음에 에티오피아에서 활동 중인 우리 한국인 자원봉사자에게 한글 번역을 부탁을 했고 그분이 써준 걸 보고 그림을 그리듯이 한자 한자 종이에 옮겨서 손편지를 완성한 것입니다. 감동입니다. 네.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소 삐뚤빼뚤하기도 하고 맞춤법이 틀린 것도 있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성 가득한 손편지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멜레세 회장은 한글 모양이 규칙적이고 체계적이라 따라쓰기가 어렵지 않았다면서 손편지를 쓰다 보니까 자신도 한국인들만큼 한글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유, 정말 그렇군요. 그런데 편지 내용은 뭘 쓰셨습니까? 제가 멜레세 회장의 편지를 직접 읽어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네네네.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조국입니다. 에티오피아 6.25 참전 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움을 주신 백선기 칠곡 군수님, 칠곡 군민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메레세 테세마 이렇게 편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그 마음이 전해지는 정말 따뜻한 편지였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하나 또 있군요. 방탄소년단 BTS가 벤플리트 상을 수상했다고요?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시상하는 2020 벤플리트 상을 BTS가 수상을 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국전쟁 미군 참전협회가 올해의 벤플리트 상을 공동으로 수상했는데요. 네. 벤플리트 상은 6.25 전쟁 당시에 미 8군 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직접 지휘했었고 또 정전이 된 후에는 우리나라 재건을 돕기 위해서 힘쓰다가 1957년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창립한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1995년에 제정된 상입니다. 네. 한미 우호 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매년 상이 주어지는데 방탄소년단은 음악과 메시지를 통해서 전 세계 열풍을 일으킴으로써 한미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에서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정중하게 장례 의전을 해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이 시간에 몇 차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가유공자 장례 의전 선양단이 올해로 벌써 창단 14주년을 맞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단은 지난 2006년 경상남도 지부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해서 내일 10월 14일이 되면 창단 14주년이 됩니다. 네. 경남 지부에 이어서 경상북도 지부에서도 2009년부터 선양단을 창단해 장례의전 선양 활동을 해왔고 지난 2013년에 중앙회 본부 선양단이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장례의전 선양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지부에 31개의 선양단이 창단되어서 480여 명의 선양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활동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이고 또 모범적인 활동이라고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회에 그동안의 활동 실적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단체가 하고 있는 장례의전 선양단 지원에는 크게 개인 장례의전 지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영연합동봉화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지원해드리는 개인 장례 지원은 선양단원들이 빈소에 직접 출동해서 장례 의전을 지원해드리는 선양단 지원 활동이 있고 또 고인의 빈소에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전달해드리는
증정 활동이 있는데요. 네. 15명에서 20명 내외로 구성된 장례의전 선양단 지원은 태극기를 고인의 관에 덮어드리는 태극기 관포식, 또 고인의 양력과 조사를 낭독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단체 조문, 네. 또 영연을 장지로 운구하는 영연봉송 등의 의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지난 2006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5,200여 회의 장례의전 선양단 지원이 있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빈소에 지원되는 영구용 태극기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저희 단체가 증정 업무를 맡아서 지난 3년 동안 총 2만 7천여 회 전달을 했고요. 네. 2018년 6월부터 시작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는 그동안 총 2만여 회의 증정과 회수를 이상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가유공자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야산이나 사설묘지에 모셔진 국가유공자들의 영연을 유족들의 요청을 받아서 국립묘지로 대신 모셔드리는 국가유공자 영연 합동봉화식은 지금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275분의 국가유공자를 호국의 성지로 모셨습니다. 네.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선양단 지원이 다소 제한을 받기는 했지만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도 187회의 태극기와 근조기 증정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유공자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고 조금이라도 영예로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참 잘하시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25 전쟁 70주년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보훈, 지금까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조직국장님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